안녕하십니까. 사암침법을 포함한 모든 침술이 황제인 정통사암침으로서 명의를 배출하고 있는 정통사암침구학교에서 오늘은 비과학적인 양의학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46번째 시간이고, 횡단성 척수염 치료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신청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질병의 발생과 그 치유에 관한 특강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횡단성 척추염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양의학에게는 난치병 내지는 불치병입니다. 정통사암 원침구학교에서 치료 방법을 포함해서 명쾌한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제공한 다음 질병백과의 내용이고, 오른쪽은 정통사암 원침구학교의 의견입니다. 척수염이란 감염 등으로 인해 이 신경세포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척수염이 발생하면 척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감각 이상이나 운동 저하 등이 생기고 몸의 특정 부위가 마비될 수도 있고, 과거에 검사 방법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에는 척추의 염증이 세로 방향으로 있다고 생각해서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현재는 염증이 가로 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횡단성 척수염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름은 이름일 따름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어떻게 됐고 또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내용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죠. 원인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천식도 하나 제대로 못 고치는데 무슨 원인을 발견을 하겠습니까? 다만 여러 가지 감염으로 인해 갑작스레 발병합니다. 글쎄, 감염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감염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척수염의 경우 대개 원인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답답하죠? 척수를 손상하는 염증은 바이러스 감염, 면역의 이상 반응, 척수 내 부족한 혈류 등으로 유발됩니다. 또한 매도, 공역, 라임병, 결핵, 수두와 광견병, 백신의 합병증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백신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가 여기 있죠. 백신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신 절대 피해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원인은 신장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사실은 신장이 건강하지 못한 것도 증상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원인은 아래에서 설명이 또 됩니다. 증상은 척수는 몸의 운동 신호로는 물론 각종 반사작용과 내장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척추에 염증이 생기면 운동 기능과 함께 각종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며 주요 증상은 아래와 같다. 사지, 운동 능력 저하 및 감각 이상 혹은 마비, 허리, 팔, 다리 등으로 연결되는 통증, 장과 방광의 기능장애, 관략근 기능 이상, 미열, 과도한 근육 긴장. 척수염의 증상은 갑작스럽게 나타나 약 66%에서 24시간 이내 기능의 완전 부전을 겪게 됩니다. 급성 횡단성 척추염의 경우에는 몇 시간 내에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료만 모으면 되는 내용이죠. 이거 대단한 발견이 아닙니다. 진단, MRI 찍어보면 뭐랍니까? 요추천자, 허리에 가는 바늘을 꽂아 뇌 척수액을 직접 뽑아 검사합니다. 이 아픈 사람에게 이러한 파괴적인 방법을 써서 진단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감염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자기 치유 능력이 더욱더 저하되도록 되어 있죠.
혈액검사.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기 때문에 해봐야 소용이 없다. 게다가 양의학의 검사 방법은 대부분이 파괴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검사 자체를 피해야 한다. 경과, 합병증, 횡단성 척수염이 재발되면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거에서 관한 것은 이미 지난번에 설명이 됐었죠. 여기에 이것을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치료 방법이 설명이 됩니다. 쉽죠, 완치가. 다발성 경화증은 간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횡단성 척수염이 생김으로써 적절한 시간 내에 치료를 할 수 없어서 간에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뭡니까? 신장이 간의 모에 해당이 되죠. 상생상극 원리에 의해서요. 어미가 약해지니까 간도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증상이 동시에 있다면 간정격을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정확한 진맥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맥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암침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데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침술도 그렇고 다른 의술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암침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진맥이 또는 맥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간정격 아니면은 신정격을 쓸 수도 있겠고 또는 간승격을 쓸 수도 있겠고 또는 한열보사법을 이용해서 간의 열을 떨어뜨린다든가 신장의 열을 떨어뜨린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은 쉽게 치료가 되는 질병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재활치료나 물리치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손상된 부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함으로써 염증이 더욱더 심하게 되도록 되어 있죠. 치료 목적은 척수의 염증을 제거하고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쓴다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스테로이드 굉장히 부작용이 심합니다. 운이 좋으면은 증상이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숙해서 또는 순진해서 증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질병이 치료가 됐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무리를 하기 때문에 재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 외에도 스테로이드 자체가 심각한 부작용이 딸려오도록 되어 있죠. 영원히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써도요 당연히 안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더라도 성공률이 어떤가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또 성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100 중에 99명이 좋은 결과를 봤다고 하더라도 한 명은 성공을 못하죠. 그런데 99명 속에 낄지 한 명에 낄지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과학이 아니죠. 점쟁이죠.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물리치료, 재활치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은 조금 좋아진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증상의 악화를 겪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 또한 마찬가지로 엄청난 부작용이 있죠. 손상된 척추가 영원히 회복되지 않은 경우는 양의학에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의술이 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수년 전에 횡단성 척추염 치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2016년 4월 21일부터 치료를 시작해서요. 언제입니까? 2016년 6월 15일이죠. 약 2달 사이에 한 15번 정도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번이네요. 다리의 감각을 찾아가는 정도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31살 된 여성이고 교통사고가 났죠. 추돌을 당했는데 2015년 12월 26일 그래서 이 환자가 갖고 있던 증상들이 두통과 경추, 목에 문제가 있고 요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있었고 왼쪽 다리에는 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늘로 콕콕콕콕 쑤시는 것처럼 허벅지까지가 다 그런 감각이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피부에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의사들은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발성 경화증이죠. 다발성 경화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죠. 왼쪽 발목과 무릎에 경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써봤는데 다 통증을 또 왼쪽에 다리의 무감각하는 현상을 치료를 하는데 전혀 도움을 못 주고 있었다는 얘기죠. MRI를 3번이나 찍었는데 척추에서 염증이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양의사들이 생각하는데 2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차 사고 생기기 전부터 이미 염증이 있었는데 그것이 염증이 차 사고로 인해서 그것이 더욱더 악화되었다. 2번째 가능성은 교통사고가 염증을 발생을 시켰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양의학에선 이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2015년 12월 26일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월 12일 다음 해 2016년에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요. 굉장히 침술에 관해서 의구심이 많았던 것이죠.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왜냐하면 양방에서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요. 초진을 위해서 왔을 때는 이마의 통증이 두통이죠. 통증 범위를 1에서 10으로 하고 1이 최소라고 했을 때 8에서 9 정도. 그 다음에 경추 통증이 6. 그 다음에 요추가 8에서 9. 그 다음에 왼쪽 무릎과 발목에 경직된 상태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왼 다리에 전혀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료 끝나고 나서 통증 없이 걸어나갔고 그 다음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자기 치유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합니다. 이게 이제 진단을 한 내용이죠. 진료 기록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가면서 이제 그래프를 하기로 했죠.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는 적외선으로 카메라로 사진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를 해석을 하기가 힘드신 분은 구글 번역기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치료 방법은 설명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횡단성 척추염 그리고 또는 다발성 경화증 그리고 다른 증상들이 항상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 증상에 맞춰서 치료 방법이 바뀌어져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통삼 오행친구학회에서만이 가르치고 있는 김형관 보호사법을 쓰지 않으면 원하는 효과를 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원인은 똑같습니다. GMO 포함 제품을 먹게 되거나 또는 GMO 사료를 써서 기른 동물, 그리고 백신, 대추, 인삼 종류, 계피, 마늘, 대추 등의 과다 섭취, 각종 양방치료, 심각하죠. 부작용이 오도록 되어 있죠. 각종 양방검사도 문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의 부상도 된 것이죠. 그래서 GMO와 백신에 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요. 저격수가 여기저기 숨어서 총을 쏴야 되는데 저격수가 어디인지 모르고 저격수를 격퇴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총알을 맞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들에 관해서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양의학에서 얘기하는 많은 지식들 다 쓸데없는 헛소리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몸은 엄청난 자기 치유력을 갖고 있고 똑똑해져야지 스스로를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기업과 양의학으로부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